일전에 어느 한 기사에서 이재명과 송영길이 수십 분간 통화를 했었다고 보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둘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분명히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입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송영길이가 이렇게 태도를 바꿔버린 것일까요? 물론 아직도 송영길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캠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수장격이었던 본인은 이런 짜잘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의 논리를 펼치던데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긴 한가 봅니다.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이라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던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픽 웃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니들은 어째 하는 짓이 맨날 그렇게 똑같냐. 그러니까 송영길은 지금 본인의 선거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내가 몰랐어도 내 잘못이 아니었어도 어쨌든 내가 수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얼핏 들으면 대인배가 말하는 것 마냥 주댕이를 털고 있는 건데 가만히 뜯어보면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본인에 대한 진짜 법률적인 책임, 진짜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3만 건이 넘는 녹취록 중에 어떤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방의 패를 모르니까 함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함부로 주댕이를 털었다간 그것에 반하는 증거, 증언 혹은 녹취록이 튀어나와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든 판국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히 보이니까 적의 패를 아예 모르는데 섣부르게 움직이다간 팔다리 다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분명 송영길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말이죠. 들어와라 들어와라 물어라 하면서 송영길은 어쩌면 본인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려고 뱀의 아가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을 해서 곧바로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때부터 아마 요리조리 변호사들 대동을 하고 법사위로 피해 가려는 발악들을 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재명과는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 발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겠다라고도 하고 당을 위해서 반쪽짜리지만 탈당을 하면서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송영길은 이미 한물 간 정치인,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탈당을 하던 말던 사실 큰 여파가 없어요. 국민들 관심이 없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큰 종양덩어리 하나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송영길에는 관심이 별로 없죠, 여러분. 이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엮여 있는지 그리고 그 의원 중에 현 친명계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도부는 얼마나 끼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 뿐이잖아요.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 이정문 녹취록 3만 개라고. 그 중에 몇 개 까진 것 뿐이라고. 뭐가 터질지 몰라요 나중에.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확보를 해놨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민주당 돈당대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런 쌉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터진 이 돈봉투 전당대회 게이트는 검찰의 기획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다. 또 쌉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역시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늘 한결같은 모습의 이재명표 민주당입니다. 분명 이재명이 고개를 숙이며 공정한 수사를 받겠다라고 당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 수사기관에 맡기겠다라고 했던 그 말과는 너무도 상반이 되게 검찰의 기획수사니 검찰의 정치 탄압이니 이딴 소리가 계속 나돌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역시 이놈의 집단은 이재명 하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문제아들이. 자, 이런 민주당의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접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내지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덧붙여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주죠. 의원 매수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
반박을 할래야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선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리라는 대화를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런 녹음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따위 말들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모를 수 없다 내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돼 있다고 하는 JTBC 보도, 지금까지 요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검찰의 송영길 수사, 이걸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1년 한 4월쯤인데 송영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하고 셋이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정근 전 부총장하고 통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아마 윤관석일 겁니다. 의원. 현역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뿌린.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실제 녹음 파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실명이. JTBC가 이렇게 땡땡으로 보도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정근이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다시 누구누구가 밤에 전화 와가지고 욕이라는 욕은 다 퍼부어가지고 그냥 잠을 설쳤네. 이제 와서 충성부대를 만들어서. 이러니까 이정근이 백업하는 군단을 내가 오늘부터 만들게. 뭐든 다 의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이 예 알았어요. 이정근이 반말을 하고 송이 존댓말을 하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한 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서열인 거로 보입니다. 나이 서열. 이거 보면 이게 그러니까 4월달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3월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캠프를 꾸려라. 그리고 그 캠프를 윤관석하고 누구하고 이정근하고 셋이 꾸리는데 그 꾸려서 잘 충성부대를 만들라. 그러니까 총괄적인 위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캠프를 꾸릴 때부터 송영길 전 대표는 아는 거죠. 캠프를 꾸려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충성부대라는 것을. 그리고 4월 10일에 강래구 수자원공사감사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통화를 하는데 강래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여기서 아유 잘했네 잘했어는 송영길입니다. 송영길이 돈 봉투를 이성만이 준비해 준 거를 강래구가 좀 돈 봉투를 나눠줬다고 그랬더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한테 1,000만 원을 전달한 거는 3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정근한테 전달했고 이정근이 강래구한테 뿌리라고 얘기했던가 어떤 거 해서 4월 10일에 강래구가 이정근하고 통화하면서 송한테 그러니까 3월 3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송하고 만났던 거죠. 강래구가 만나서 이렇게 뿌렸다고 했더니 송이 잘했네 잘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 칭찬받았다. 이거를 이정근과 통화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강래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리는 돈 봉투를 전달했다. 이거는 지금까지 9,400만 원을 전달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캠프 지역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했다는 거와 별개일 것입니다. 왜? 9,4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은 강래구 씨가 조달을 했는데 강래구 씨 얘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한 거와 다른 거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송영길 전 대표다 딴 데서 어디서 구해서 송영길 자기가 직접 돈 봉투를 누구한테 전달했다. 처리를 했더라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들어오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할지 오리발을 내밀겠죠. 그 처리라는 게 그게 아니고 딴 거 이렇게 이제 둘러댈 텐데. 자, 이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직본부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거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전달하는 거하고 혹시 겹치지 않겠느냐? 이건 별개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래구가
상관이 있죠.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거는 어차피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니까 뭐 돈을 뭐 누구한테 조금 더 주든 덜 주든 그게 뭐 대수가 아니고 여하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송영길 당선을 위한 돈 봉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다. 이거 보면 송영길 후보가 당시 강래구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뭐 처리를 어떻게 했다. 돈 봉투를 어디는 내가 줬다. 어디라고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줬다. 그러니까 강래구씨가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9,400만 원 외에 많이 처리라고 그러면 적어도 수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보면 이성만 의원이 또 이정근 씨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용수 보좌관하고 다 얘기를 했어. 내가 받아서 내가 누구누구 주면 누구누구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만이가 내가 송이 있을 때 같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성만 의원이 송영길 후보하고 같이 있을 때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얘기를 다 했다. 그걸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지금 통보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만 의원도 송영길 후보랑 같이 돈 봉투 전당 방법을 논의했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